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교실을 깨우는 교실 수업 성장 이야기 클래스업 교실을 깨워라의 성영석입니다.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철학자 에픽토스의 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최상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금도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생님, 어떤 수업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고요. 그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해서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한다. 이 이야기 뇌과학계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요즘 굉장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람과 어떻게 만나서 교류하는지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변한다, 이 주제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뇌과학 분야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장 박사님 이렇게 요즘 자주 만나면서 상당히 이제 이쪽에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향의 고민이에요. 저는 원래 유머가 없던 사람인데 조금씩 이 유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의 뇌에 좋은 자극을 주고 교실을 깨우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아내의 유혹 막 그거 배경 깔고 학생들이 밝아요. 우리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요. 엄청 좋아하네요. 근데 유리함수랑 정근선 에이? 진짜 절대 맞는 수학인데요, 용어가? 너네가 하고 싶은 게 역함수까지야? K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곡선, 직선 만나 너네 별에서는 그래? 선생님만의 그 특유의 말투와 그런 재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웃으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느낌?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수학 붙잡아 봐야겠다 라는 생각 들었고, 좀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좀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수학을 못하면 선생님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와, 이거 대박입니다. 예? 우와. 네. 수학을 못하면 선생님을 뵐 면목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예,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분위기에 저렇게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오늘의 주인공 김정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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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방금 본 화면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완전 아이들이 저렇게 선생님을 믿고 갈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 속 모습보다는 엄청 조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다 안 풀리신 거죠? 네. 요즘 낯설시죠. 스튜디오가 이제 칠판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담당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인천국제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학생들이 문과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수학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비교적. 예.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는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놀라운 게 이 아이들의 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으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또 수학을 공부할 때 꼭 수학의 식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제 글을 잘 쓰고 어떤 표현력도 좋고 문과적인 감성,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연계를 해서 재밌게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화면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중간에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용어는 사실 뭐 수학 시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점점 더 궁금해지는 우리 김정민 선생님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진아 스케치북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오케이. 5명 모둠인 데는 여기
여기 앉는 게 나은 것 같아. 5명 모둠인데가 여기로 가고, 네. 4명 모둠인데가 소파로 가요. 교실이 아니고 도서관인가 봐요. 이게 굉장히 도서관이 조용한 공간이긴 한데 저희 학교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저기서 좀 시끄러워도 돼서요. 애들이 아. 오늘 시끄러울 예정이라서.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야, 수학. 수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가사가 제대로 돼야 돼. 정말 수학적이어야 돼서 스케치북은 펼쳐서 낙서. 가사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와, 수학을 가사와 율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 율동이라는 게 춤인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을 몸 동작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게 이제 미션에 있어요. 제가 그 평가 미션에 이게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서 매년 댄스 요 PhD라고 박사과정 논문을 춤으로 표현해라라는 세계적인 대회가 있어요. 뭐 화학 분자들 사이의 작용을 춤으로 표현하고, 진짜요? 네, 수학적 개념을 춤으로 표현하고. 사이언스지에서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진 않았는데. 네. 혹시 사이언스지가 따라한 거 아닌가요? 언제 하셨어요, 저거? 저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수학을 표현하는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수학자들이 한다면 그걸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동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노래나 춤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수학적 개념을 스토리 안에 담아서 말하는 수행 평가를 이미 했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2학기 땐 그 연계로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가보자, 더 제대로 가보자 해서 춤하고 이제 노래 같이 해서 한번 공연까지 이어서 좀 재미있는 평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창의성을 네. 내 안에서 끌어내주는 네. 종류의 이제 그 작업들입니다. 이제 흥미로워요. 과연 어떻게 끌어낼지? 다 버려버린 거야. 그러자 이 다른 여자애들, 이 남자애들도 각성을 해서 다른 여자애를 하게 된 거지. 공역들이 치역이 되어버린 거야. 어때? 이러면 되지. 스토리가 이어지잖아, 이러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았어. 원래 그럼 여기 중심 M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우리 경우들에서 얘를 한 번에 뿅 대칭시켜서 뿅 구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생각해요. 나 진짜 다양하게 생각해봤는데. 얘는 얘의 좋은 점, 얘는 얘의 좋은 점들을 서로 알게 되면서 서로 얘는 이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너무 괜찮은데? 아니, 사랑의 우리 서로 사랑의 길이가 같지 않잖아. 그래서 나한테 화살을 쏴주기만 하면 그냥 쏴주기만 하면 돼. 그게 줬으면 좋겠어. 상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랑 다르게 애초에 함수가 아니어도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결국 너와 나는 하나야는 어때? 상등함수. 내가 너에게 가도 결국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너무 집착인데? 너무 집착인데? 너는 네가 난 너한테 갈 수 있고 너는 나한테 올 수 있고 역함수 관계인 거잖아. 그 있잖아 아내의 유혹 막 그거 배경 깔고 아내의 유혹 배경음악 힌트도 주시고. 저 학생들이 아내의 유혹을 안 봤을 것 같은데. 알더라고요, 근데. 알아요? 한 10년 전에 히트했던 드라마 아닙니까? 대칭인 거잖아. 그것도 유리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잖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가 결코 이별한 게 아니다. 뭐 약간 우리는 서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개설을 할래. 함수는 두 집합 xy에 대하여 x를 보내, 성이역분에 이런 다음에 y가 다다, 치역이 다다. 그거야. 이게 그 뭐지? 그거 약간 랩처럼 여기 하나 랩 아니야? 아니면 XY, XY도 있잖아. 공역이 치역이랑 받는 게 아니잖아. 얘네가 안 받는 근데 안 받아. 이건 바로 치역, 약간 이건 바로 공역 이런 느낌. 네.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주는 이게 필요하다. 목소리 나는 좀
들어가는 거 어디 뭐가? 아 그거 가사 좀 바라볼 줄 알아야 해. 어디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함수가 아니었는지 난 알지도 못한 채 어색함을 느끼며 와, 우리가 함수가 너에게 대응된 만큼 정의 여긴 너를 믿었기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거 정말 야 역함수는 내게 없는 거야. 공역과 취역이 일치하지 않아. 이게 약간 그거를 생각해서 고민인 게 사례가 없고 저희가 이게 끌 수가 없어요. 애들 다양하게 해요. 어떤 모든 랩을 하면 가운데서 정글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애들이 선생님도 직접 율동을 참여하시나요? 율동이 좀 되는 제가 것처럼 워낙- 보이시는데요. 네, 워낙 창피함이 없기 때문에 예. 아이들 앞에서는 다 함수 아니에요 저거? 직선 이거 다 직선 다 직선이네 이거 봐 이거 다 함수네 그 동작으로 표현하려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 수업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북에다가도 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막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교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그러면 뭐 함수식은 어떻게 될까를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거는 진짜 정말 공부를 하고 있구나. 거의 이제 완성돼 가요. 시간을 많이 주질 않아서 네, 아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완성해내야 되는.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이. 재밌죠, 야. 세상에. 항상 갖춰진 곳 안에서 살던 제가 저는 갑자기 그댈 향했죠.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항상 저의 자동차가 헤맸었죠. 지금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저런 공부가 진짜 공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과제는 율동과 언어 가사이지만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네. 책을 찾아보고 이게 진짜 능동적인 네. 학습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 이런 참 신박한 수업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카리스마가 쫙 넘치시는 수학 선생님이 자, 몇 페이지 펴 해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들은 도형도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네. 처음부터까지 쫙 설명을 하시고 분필을 딱 던지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면 좀 딱 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원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컴파스 없이 그렇게 네. 동그랗게 그리시는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수업을 했어요. 근데 애들의 표정은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거를 좀 줄이고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많았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 국민신문고라고 하죠. 예, 네. 거기에 제가 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기는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우리만 시킨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거에 공감해주지 않으면 그 수업은 또 좋은 수업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취지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수업을 한 건데 미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못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런 수업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지금 수업 좋아요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업을 또 이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공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선생님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뇌를 검사해보면 선생님의 뇌 안에서 있는 패턴이 그대로 아이들의 뇌 안에서도 싱크로니제이션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리로 안 넘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정민 선생님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습 역시 또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알고 바꾸시고 지우시거나 빨리 하시고 성진아 너네 그 일기장 일기장이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왜 이렇게 황당하다는 어허. 표정이지 얘들아? 내가 아까부터 본다고 그랬잖아. 이번 주에 공책을 안 걷었어요. 공책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공책 걷어야 돼요. 니네 지금. 아닌 것처럼. 선생님 언제까지 연장 넣지? 오답 노트는 오늘 안에
바로 줘. 저건 이제 일기장이에요. 아, 이게 이제 일기장이군요. 네. 어머,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 일기장. 네. 칸이 많으면 아이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학 일기는 뭘 쓰는 걸까? 수학 공부한 내용에 대해 쓰는 걸까요? 수학 일기에다가 뭐 날씨 맑음 이런 걸 쓸 네. 필요는 없겠죠? 아이들이 그거를 제가 쓰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네. 써요? 네, 쓰고 글씨도 일부러 삐뚤삐뚤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1학년 때. 초등학생처럼? 네, 초등학생처럼. 네. 선생님이 노트를 나눠주셨는데 야, 뭔가 초등학생이 쓸 것 같은 일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귀엽다. 그냥 이거 막 진짜 막 일기 내용도 초등학생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막 어떤 친구는 왼손으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기를 나눠주시고 작성할 친구는 작성을 하셨고 좀 이제 그래도 좀 불편한 친구들은 뭐 굳이 작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시작에는 그냥 진짜로 수학 일기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오늘은 어떤 수학 공부를 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이제 모의고사 날 공부하기 싫으니까 애들이 다 일기를 써가지고 모의고사 날 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힘들었다,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어떻게 이런 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다 쓰지? 저 약간 수학 선생님이라 이런 감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대단하다 싶어요 진짜. 네, 저도 약간 읽다 보면 힐링이 돼서 이게 되게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저도 자꾸 보게 되네요. 되게 개인적인 소통의 창구잖아요. 나랑 선생님만의.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고마워, 뭐 이렇게 막 일기장에다가 코멘트를 달아주면 아이들이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오, 선생님이 저렇게 관심을 갖고 있네? 그리고 제가 막 지나가서 너 저번에 그랬다면서 막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고 이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많이 내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의 자발성을 좀 끌어내는. 그래서 저 활동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면 제가 어떤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거 왜 해요? 저 하기 싫은데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선생님이 왜 저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실까 좀 궁금해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활동이에요. 채희 어디 앉아있니? 그러면 서진이 어디 있어? 난 시험을 선생님 일단 웃겨요. 너 어디서 이거 연습하니? 진짜? 왜 이렇게 웃기니 너는? 네. 이해곤한 진짜 심각하게 망쳐서 그때부터 그냥 속마음을 쓰게 됐는데 이번 수학 시험 범위가 내가 진짜 못하는 방정식 도형 부분이라서 매우 떨리는데 아무래도 다 찍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이 매사 자신감 넘치는 너가 수학 앞에서만 움츠러든다. 그래서 쌤이 도와준다. 꼭 힘내라. 이제 계속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수학 성적도 올려보자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막 다 찍고 자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행을 하나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1학기 중반 때쯤 사실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포기하려다가 선생님이 약간 뭔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를 채셨는지 선생님께서 정말 1시간 동안 시간 소비해가면서 막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서 선생님 뭐지? 첫 만남인데 이렇게 깊게 이 긴 시간 나한테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엄청 감동받았고 말씀해 주신 게 소영아 네가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널 끌어올릴 거야. 그러니까 너가 포기를 하지 마 라고 말씀 딱 하셨는데 그때 뭔가 딱 받고선 내가 정말 포기 안 하면 이 쌤은 날 포기를 안 해주시겠구나. 정말로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독재가 일어났는데 독재를 못하잖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유연이가. 예, 요거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푸는 거는 할게요. 오늘 문제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네. 바로 그냥? 네, 수업 시간마다 끝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로 쉬는 시간이 없으시네. 네, 대기줄이 계속 있어서. 아이고. 루트 2니까 2 루트 2의 y야. 네. 지금 여쭤보면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손님 이제 다음 시간에 오세요, 손님. 손님이죠, 맞아요. 상담 손님. 방과 후에도.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들은 특히 수학 같은 건 선행을 하고 아이들이 뭐 이제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수업 시간이나 공교육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들한테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조는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심리적인 거는 사실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좀 보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이제 의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실은 깨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의지를 갖게 하는데 방금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이 수학 일기가 그죠?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일기를 함부로 봐도 돼요? 네, 아이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한 네, 거예요? 구하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다정하게 수업 시간에 몰랐어, 점점 많이 아팠구나, 지금은 괜찮아졌겠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학생이 또 거기에 답을 했어요. 이렇게 뿅뿅하고 넷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아프지 말고 하니까 또 이렇게 뿅뿅 적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읽어보셨다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감동하고 자신이 좀 안 좋았던 마음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 수학 교육 전공하신 게 아니고 혹시 심리학도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저는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 이거 녹화 끝나고 저도 일기 하나 써서 내도 돼요? 저 영광이죠. 네. 믿음이야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방송은 믿음이야. 좋습니다. 이 수학일기 뭐 이렇게 참 깊은 뜻이 있는 걸 알면은 뭐 이게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아무도 혹시 또 안 내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이거를 처음 한 게 이제 지금보다 전에 학교에 근무했을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남고였어요. 남학생들만 있는 남고였고 오히려 더 의사소통이 힘든 네, 남학생들은 정말 더 말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로봇 그림이 그려진 이렇게 로봇 그림이 그려진 일기장을 제가 가지고 가서 한 명이 되더라도 걔한테 온 정성을 다하리라. 그러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었고 설사 이게 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두 명만으로도 의미는 있는 거니까 한번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근데 잘 됐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서 거의 1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주 정말 뭐 감동의 도가니인데요. 이게 아직 다 감동하신 게 아닙니다. 또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교실로 또 들어가 봅니다. 너 뭐야?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왜 가져가라고 하냐면 그림 그리라고 준 거는 아니고 오늘 계산할 일이 좀 많을 거야.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각 모둠에서 2개씩만 만들면 돼. 끝나기
하기 전에 나한테 2개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의 문제는 너희 모둠이 다 같이 풀어서 오류가 없어야 해. 거기다가 끄덕끄덕 거리면서 하면 돼요. 말인지 알겠죠? 옆에 친구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야, 이러면 안 되고 나 이거 할 건데 너가 이거 오늘은 이제 그 대단원이 끝나서 대단원이 끝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 수업이었고요.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군요. 대단원을 정리하면서. 네, 자 각자 보세요. 네. 자, 요거는 오늘 문제를 만들 후보들이야. 그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을 담은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를 이제 변형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공식들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만든 수업이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막 풀지 말고 이렇게 봐봐. 보면 느낌 와. 느낌 와? 와야 돼. 뭔가 이렇게 쫙 와야 돼. 우리가 왜냐면 이 한 단원을 다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명제를 찾는 거. Q는 이제 Q의 입장에서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런 조건. 나는 되게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는 우리가 만들게. 풀이할 거야. 우리가 만들 때 수학을 좀 사용한다기보다는 논리를 사용해. 산술기의 핵심 조건. 실수? No. 오 얘들아. A, B가 모일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야. 산술기야. 찾아봐 다시. 산술기야.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이게 지금 산술기하의 조건이 뭐야? 둘 다 양수. 네. 양수야? 양수야? 0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럼 0일. 그럼 물어볼게. 얘가 0이야? 아니지. 네가 분모에 집어넣었잖아. 네. 분모에 넣었다는 건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야. 아, 네. 그래서 내가 좋은 문제라는 거야. 아, 몰랐지? 지금 의도하지 않았지? 뭐 좋은데? 물꼬를 터주는 역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 이거를 문제로 형상화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살짝 힌트를 줘요. 27 넥스트 데이 내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 1차식으로 바꿔서 하는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게 이거를 1차식으로 바꾸면 똑같이 되겠지? 일단은 이게 1항이야. 이거를 풀면은 답이 1이 나와. 내가 의도한 대로 답이 나왔어. 근데 1이면 답이 너무 심심하잖아. 등수로 만드는 거지. 자, 가볼까?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2항에서 풀 수 있게. 그게 괜찮지 않아? 저는 지금 저 그림 보면서 제 그 대학 시절 생각이 났거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공부를 가장 잘했던 시절이 전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그때 왜냐하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저는 그냥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가지 않고 시중에 팔는 문제집 4-5권을 모아서 그중에 좋은 문제들을 발췌한 다음에 맞아요. 제가 그걸 조합해서 문제를 만들어 갔거든요. 우와. 최고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고등학교 때를 제일 잘 알았던 때가 그때인데 바로 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네. 그 활동인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 놓은 거야?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오, 훌륭한데? 좋아요. 네, 요 풀이도 문제 없고. 자, 끝. 그럼 너네는 이제 다른 모든 걸 풀어야 돼요. 2문제 또. 다 했어요. 학생들이 된 문제를 벽에 붙이는군요.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서로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아, 넌 이렇게 만들었구나.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풀어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깔끔한 문제가 어려워. 이렇게 깔끔한 문제가 어려워. 처음에 애들이 문제를 내라 그러면 무조건 어렵게만 내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다른 친구들의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볼 때도 있어요. 또는 아니고 A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있어요. 아, 출제자가 문제를 잘 만들었어. 그래. S가 이상해? 이제 제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꼬여가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문제의 개념을 혼합해가지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느꼈고, 항상 출제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답을 정해두고 그것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더 높은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봐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시는 거예요.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집중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교사가 문제풀이를 계속 강조하고 자, 시간 잴게 풀어, 답 맞춰 이러면 아이들은 이제 답을 찾는 거에 막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수업 자체도 그렇고 평가 자체도 그렇고 과정을 중시하는 거를 가게 되면 아이들은 계속 과정을 들여다보거든요. 학생들이 썼던 스케치북인데요. 고민의 흔적이 이렇게 진짜? 네, 네. 빼곡히 드러나 있어요. 네. 이게 위아래로 정말 막 사방으로 이걸 썼네요. 모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둠 수업을 하려면 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 수업이다 보니까 계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낙서도 하고. 네, 낙서도 하고. 그래서 화이트보드나 이런 거는 지우고 나면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이러면 수업이 종료된 다음에도 제가 아,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또는 뭐 아, 이번 수업은 좀 지루했나 보구나, 또는 뭐 이런 내용을 어려워하는구나. 그런데 매번 이렇게 품이 좀 들어가는 학생들도 막 활동하면서 해야 되는 수업을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들이고 또. 주로 이제 뭐 제가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학생들의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또 이제 많이 추세이기도 하고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한 학기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일상적인 수업에서는 아까와 같은 뭐 문제 만들기 수업이라던가, 저희가 입시를 또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수능 스타일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수능 모의고사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분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수업하시는 저희 동료 선생님. 아, 학생이 아니고 네, 선생님이십니다. 노래를 그쵸, 만들고 네. 춤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즐거워할지 몰랐는데 거의 뭐 수학 시간인가 싶을 정도로 그쵸. 많이 즐거워해서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채점 이런 거 할 때 좀 네. 해야 될 게 선생님이랑 저랑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노래로 표현하고 채점이 어렵겠다. 미션이 있어요. 그 안에 반드시 제시어나 동작, 반드시 이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정이 안 맞거나 이런 건 그런 절대 거는 상관없어요. 깎이지 않죠. 네, 그런 건 깎이지 않고 수학적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제일 고민이 이거거든요. 암호가 문제죠? 이거 저 진짜 이게 그 다음 평가 소재가 저희가 암호였어요. 암호 만들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돼서 그거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짜 아니면은 그럼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의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해서 선생님은 되게 아는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에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막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이제 동아쌤한테 가서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있는데 자료 갖고 있는데 이런 책 보시면 좀 도움 될 거예요 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또 참고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수업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수업하기에도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정말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더라고요. 수업에서 저렇게 다양한 시도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수학교사 중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워낙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그때 봐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뭔가를 또 들고 이제 발표하는 날이군요. 네. 오, 와. 아예 판을 제대로 깔아줬어요. 아마 재밌게 해보라고. 사람들이 보면 이게 수업 시간인지 누가 알겠어요. 와, 강당에서. 그럼 애들이 이 정도면 보일라나? 준비를 잘 해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제가 항상 이런 활동 수업이나 발표 수업을 할 때 느꼈던 건 제가 준비한 것보다 아이들의 하는 게 훨씬 더 멋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애들의 역량을 믿어보자. 다들 들떠 있어요. 긴장한 건가요? 이날 평가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게 공연이자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긴장할 수밖에 없군요. 일종의 오디션처럼 느껴지지만 수행평가라는 연습을 또 열심히 하고 네. 있고. 얘들아 지금 있잖아 이거는 장기자랑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괜찮아 못해도 틀려도 괜찮고 지금 이미 너네가 준 가사랑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즐기면서 너희 2시간밖에 없었잖아 2시간 동안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역, 치역. 일차함수 공통근. 잠깐! 저 사람은 누구지? 이름이 Y는 -3? 나와 만날 수 있잖아. 웹을 해볼게. 저게 다 수학적인 스토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안에 내용이 눈을 감아떴더니 선이 그어져 있었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학적인 상황을. 그 온라인 테드 강연에서 전설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인기 있었던 그 강연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학. Mathematics of Love라고 사랑을 수학으로 표현한 수학적인 원리를 적은 토크가 있는데 이 학생들도 그런 강연 하겠네요. 그걸 지금 느낀 거잖아요. 사랑을 수학으로 표현하고. 잘못하고 도는데 왜 무작정 밀어내고 보는 너 평행 이동해도 왜 우린 만날 수 없을까. 그 주말 동안 아침 6시에 만나서 줌을 켜고 화상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다 그 시간을 빼놓지 않고 다 온라인 회의까지 참여할 정도로 열정을 보여줘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또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 공부할 땐 수학에 자신감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은 조용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지만 이렇게 체험인 활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거 할 때는 살짝 저의 자신감이 조금 차오르고 저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서술형 수행은 그 수행 있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문제만 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감점 안 당하지만 생각하면서 수행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 일상생활, 사랑이라든지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수학도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되게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고 기다려지는 수업 중에 하나였고 시험 기간에 힘이 될 수 있는 수업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전 뭐 실수해도 저기 뭐 감점되는 게 아니니까. 야, 이 수학 시간에 저렇게 행복한 얼굴이 나올 수 있나? 우리 애들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해낼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또 어때요? 이게 또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잘하지 못하면 또 그런 대로 아이들한테 또 다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너무 대견했고, 그리고 같이 애들이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 같이 떼창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예뻤고, 사실 좀 울컥하고 마음이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앞으로 좀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잘 가르쳐 줘야겠다.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한 건, 굉장히 중요한 길을 걷는 그 한 시기에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길을 걸어주는 사람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뭐 때로는 막 지치고 힘들 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빨리 걸을 때는 이렇게 빨리 걸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뭐 어쨌든 간에 그 길을 어느 순간, 인생의 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저한테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 네, 그 교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처음 수업하실 때 학생들에게 문제 그 유형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느낌이 와? 느낌 안 와? 뭔가 이렇게 쫙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느낌이 쫙 옵니다. 네. 저는 계속 네. 너무 몰입하고 봤어요. 와, 너무 재밌다, 진짜. 네. 우리 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참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참 이런 수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셨던 멘트도 너무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이 교사다라고 하는 것. 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접점 없이 뇌가 연결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정말 함께 걸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걷기 어려워하면서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게 짝사랑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들을 선생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상적인 교사 학생 관계가 아니었나. 네. 저는 이 수학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저도 감동받으면서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건 오늘이 처음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요. 일단 제가 제 수업을 보니까 일단 말이 너무 빠르네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네. 유튜브 봐도 1.5배속으로 봐요. 그래요? 네. 네, 이 텐션 높은 게 좋습니다. 뭔가 애들 보면 저 그냥 막 가슴이 좀 뭔가 찡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또 월요일부터 만나면 즐겁게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매회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신지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늘 상상 그 이상의 수업을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만큼 다음 시간도 기대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깨어있는 교실을 찾아갈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좀 참신하고 다른 반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코치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제목이네. 뒤를 보고 있다가 이제 WA에게
자세 똑바로 해야 돼. 오케이, 86 됐어. 100% 오케이. 이렇게 어플로 과제를 딱 주시면 목표의식도 생기고 또 체육 시간도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더 벌린다. 오, 좋아요. 승리 비결 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와, 이거야. 잘생기게 찍어주세요. 그 사랑하네